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세대라는 용어입니다. 1세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1세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세대라는 용어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1세대 정의가 있죠.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주자 및 배우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족이 이제 배우자가 되겠는데요.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우자가 있는 우리가 가족을 1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세대가 뭐 어쨌다는 얘기냐? 자, 이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규정에 보면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그다음에 이제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조항이에요. 다만 우리가 요즘은 규제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은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뭐 세종시라든가 부산 뭐 이런 등등등은 이 조정대상 지역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가 없어도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설사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1세대로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부지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배우자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홍길동 씨는 이제 본인 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례입니다. 32세인 아들 명의, 그러니까 32세는 성년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아들 명의로 하나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들, 자, 다 큰 아들 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32세. 자, 이런 상황에서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경우 홍길동 씨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집을 처분하게 되면 집이 두 채가 되기 때문에 2주택인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좋은 절세 방법이 없을까? 참 많이 물어보는, 우리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수 한 채가 돼야지만이 비과세, 이걸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집이 두 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채가 됐을 때는 아무리 뭐 2년 보유 거주를 하고 있어도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아들이 32세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32세. 설사 이 아들이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30세 이상이 되면 1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1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세대 분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즉 이 32세 된 아들이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다면, 이 홍길동 씨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다면 바로 주소를 분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소 분리.
그러면 주소를 분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1세대 1주택, 여기도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채우고 팔게 되면 아들 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 씨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거는 세제 혜택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다만에서 조심할 점은 양도하기 전에, 이때 양도하기 전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르기 전입니다. 즉 만약에 이 집을 매도하면은 매도시 잔금을 말합니다. 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소 분리를 우리가 해두면은 이거는 각각의 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바로 양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양도. 보통 우리가 양도세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양도세. 자, 그러면 양도가 뭐냐? 양도라는 것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라는 것은 이제 매매를 말합니다. 교환은 이제 부동산을 서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부담부증,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자기의 명의를 넘겨주는 거죠. 명의를 넘겨주고, 쉽게 해서 명의를 넘겨주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가.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홍길동 씨는 대출 끼고 구입한 토지를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친구에게 증여를 해주기로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를 해주는 거니까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 건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거냐. 자, 이렇게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해주게 되면요.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해주게 되면 대출액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고 그 나머지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라는 것은 채무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자,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에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1억 원을 그냥 주면 되는데 이 1억의 증여 금액 속에는 대출이 껴있는 거죠. 대출이. 그러면 대출금이 만약에 4천이 껴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증여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돼요. 그러면 우리 현행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세법은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1억 원 증여해 준 것 중에서 대출을 뺀 나머지가 이제 6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6천을 증여로 보고 요 대출 4천을 뭘로 보냐. 요거를 대가 지불로 봐요. 대가. 요 4천을 대가로 봅니다. 즉 대출 4천을 수중자인 친구가 인수를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인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대출금 4천을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마치 수중자가 4천만 원을 증여자에게 줘서 증여자가 갚은 거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부담부 증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많이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좋은 점은 뭐냐면 증여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요 대출금 4천도 대가를 인수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빚을 대신 갚아준 거니까 대가를 받은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4천만 원을 양도로 보고 나머지 6천을 증여로 보는 이런 개념을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전세금을 끼고 준다거나
대출금을 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자제분들한테 주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일종의 부담부 증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는 그 증여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1세대라는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많이 쓰이는 1세대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라는 양도라는 그런 개념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